준이 이번에 긴축을 하지만 긴축 사이클이 짧게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유동성 장세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걸 희망적이라고 얘기할지 참 우픈 얘기인데 네. 결국 화량은 여전히 흡수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또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한진 박사님께서는 내년에 이제 좀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데, 다른 분은 아니다, 내년에도 호황이 이어질 거다. 침체는 무슨 내후년 한 3년은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되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오늘 방송 듣는 분은 슬슬 팔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박사님께서는? 그럼 뭐 그래서 첫째는 마켓 자체가 얼만큼 뭐 금리 대비 네. 이게 어쨌든 대체제는 보완제는 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 안전자산 채권 이자율 내지는 지금 금리를 포기하고 주식을 사는 이유의 정당성, 그러니까 금리와의 그 주식의 고평가 유무 정도를 네. 이제 항상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S&P 500 PR이 지금 20배인데요. 네. 뭐 실적이 12개월 후에 어닝을 이제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 전망이 계속 깎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 깎여서. 하지만 20배면 1 나누기 20배면 10%지 않습니까? 예.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PR이 10배인데 10배 조금 넘나요? 10배라고 치고 10%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센트의 기대 수익률 혹은 미국장의 5%의 기대 수익률과 금리 비교하는 거죠. 금리가 앞으로 3%까지 올라, 네, 10년물이 3%까지 올라가면 미국 시장은 수익률이 7%네. 이걸 사서 주식을 살만하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멀리 떠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예. 당장 위기가 뭐 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아프겠지만 그런 침체장에서는 잠깐 이걸 그렇게 멀리 떠나서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좀 한가한 말씀입니다만 시장은 좀 쫄리네. 5%의 기대 수익률에 그래도 미국 시장은 좀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기업도 많고, 하지만 뭐 뚱그려서 이 대비 한 2%포인트 더 먹으려고 위험을 감당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조금 높은 주식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미국장에서도 배당을 뭐 3% 주는 주식은 오케이, 조금 버티면 되니까.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게 그래도 좀 테이블한 주식이네 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요는 많은데 줄지 않는데 가격이 올려도 사려는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그런 기업들, 거의 내수 안정 성장주거든요. 필수 소비재. 이런 주식이 좀 유리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이 되죠. 아무튼 그 위기를 피하는 때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지표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일부에서 조금 말씀을 못했는데 당연히 이런 산업은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주식은 좀 긴 호흡으로 사셔도 서로 이 침체가 당장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자기 자산이 아주 기분 나쁘게 떨어져도 곧 올라갑니다. 그런 주식은, 해당 산업은.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뭔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주가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 그런 주식에 조금 머물면 좀 더 편안하게, 덜 불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후반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섹터들, 어떤 산업들이 전망이 좋고 미래 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걸 또 코비드라는 약자로. 신박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그냥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그것도 약자를 이제 영어로 이니셜을 땄는데요. 네. 첫 번째 C, A, B, C에서 C는 커런시 헤게모니, 커런시 워.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전개될 것 같아요. 현재도.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과 유럽 연합과 나머지 뭐 중국과 러시아 내지는 인도라든지 뭐 중동, 여기에 이런 양분 구조 스플리트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통화 가치가 많이 움직입니다. 네. 특정 통화가 아주 약세로 간다든지, 예상보다 굉장히 달러가 강세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통화 가치가 어수선하다면 할 때는 항상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굉장히 자주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위험이지만 또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잘 노려보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두 번째는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다 말 것 같아요.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못할 때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간을 보면서 계속 올리는데 계속 올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더 망가뜨릴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은 포워드 가이던스 뭐 전부표라는 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이지 꼭 그렇게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가다 말 거예요. 네. 근데 통화량은 사실은 2007년부터 전 세계 GDP 대비 은행들의 자산 비중이 15%에서 지금 5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산을 중앙은행들이 빨아들인 거죠. 네.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다. 시중에. 네. 그 정도로 통합팽창이 일어났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요인이기도 하지만 준이 이번에 긴축을 하지만 긴축 사이클이 짧게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유동성 장세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걸 희망적이라고 얘기할지 참 우픈 얘기인데 네. 결국 화량은 여전히 흡수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또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네, 멀리 보면. 네. 네, 그리고 두 가지 요인 때문에 V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거고요. 네. 세 번가요? 네. 네, 혁신입니다. 네. 키워드가 혁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존을 사냐, 뭐 우리나라에서 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대적인 종목을 많은 고민을 요하지만 네. 종목을 살 때 업종을 고르실 때 이 업종이 이 기업이 혁신적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저는 합니다. 네. 그럼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산을 하거나 아이템이 생기거나 남들이 못하는 방식으로 식을 접목해서 그런 기술로 운영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혁신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건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생길 거라는 거죠.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 기업이 안 생기면요. 우리나라 생각에는 인구 구조 정체죠. 잠재 성장률 떨어지죠. 생산 가능 인구 지죠. 네.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네. 나라 기업의 혁신 기업이 안 보인다 그러면.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BTS, 하이브 이런 게 이제 혁신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혁신 기업이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돈을 버느냐 안 버냐,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죠. 네. 아무튼 BTS는 혁신적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혁신이 쪽을 쫓아다니셔야 되는 거고요. IT가 아니었죠. 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대형주의 2차 전지보다는 장벽이 높은 오히려 2차 전지의 뭐 음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중소형주가 오히려 성장성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네. 2차 전지는 다 상당하죠. 네. 하지만 뭐 기한 어쨌든 대기업보다는 조금 중소형주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안정화된 수요를 가지고 그런 소재, IT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서비스업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K벤츠 쪽이 다양하게 혁신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D는요? D는요 네. 차별하죠, 디퍼런시에이션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 기업과 비혁신 기업들의 차별화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성장주와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주의 실력 차이가 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미국이 훨씬 더 치고 나갈 거다. 네, 왜냐하면 이미 2차 전쟁은 끝났는데요. 1라운드는 끝났는데 1라운드에서 특허권과 어떤 진입 장벽과 또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또 뭐 SNS 뭐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네.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그래서 흑백 TV가 나왔을 때 그 혁신 기업들, 시장을 초기 선점한 기업들이 이걸 독점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과점법이 만들어지고 뭐 규제를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 규제법이 될 때쯤에는 그 기업은 이미 돈을 번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죠. 애플도 독과점법이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꼭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 스트라이크 존에 한 30, 50배 넘는 자리 네. 그런 기업은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낮은
VR의 성장주는 노려보셔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막 분석하다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는데도 내 예상과 어긋나고 했을 때 정말 마켓이 약간 괴물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내 주식 인생 동안 깨달은 거라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런 게 얻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10월 동안 얻으신 게 있다면 뭔지 되게 궁금해요. 되게 막 좋은 말씀을 막 떠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주에 이런 투자는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이 살면서 얻은 거 주식을 예고하고 투자해 오면서 얻은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뭐 많은 걸 얻었죠. 네. 정말 시장은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정말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가는 줄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다. 네, 재밌었다. 정말 뭐, 성공한 인생시네요, 진짜. 원래 지적일수록 이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숨바꼭질이 이 답이 있었으면 오히려 땅했을 텐데 어릴 때는 좀 너무 이 시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너무 높은 산이인 것 같아가지고 해도 안 되는구나. 경제 지표랑 이렇게 따로 노나. 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때는 주가가 오르고 어떤 때는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빠지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장 엿장수 마음대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네.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높은데도 위험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듯이 그날 가치가 있고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래도 약간은 조금 꼭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족독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뭐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주식시장이 결국 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네. 정말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쨌든 요즘 책을 쓰면서 그런 뭐 말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이유가 정말 여기서 도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주주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주를 정말 뭐 스러운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알고 그런 기업들이 그런 문화에서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ROE가 뭐 예를 들어서 15% 자기 자본이익률이 15%인 기업들은 15%를 더 이상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해서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사주를 매입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주주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이 깨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두 가지가 충족돼서 10,000포인트 빨리 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 주식도 좀 살아나고. 네. 아마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진짜 1부, 2부에 걸쳐서 1부에서는 이제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좀 이야기를 나눴고 2부에서는 이제 위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뭐가 올라요?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김한진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시각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좀 많이 좀 알게 되는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이 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또 모셔서 좀 고언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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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